이항 정리. 첫 단원, 그 순혈조합 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그래서 여기는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확통이라는 그 첫 단원의 순혈조합, 뭔가 이제 경우의 수랑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단원입니다. 중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에 경우의 수는 어쨌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가 이제 개수를 헤아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면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약간 대수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이나 이런 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명쾌합니다. 경우의 수는 약간 자기가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다 보면은 뭐 객관식은 좀 다르겠지만 주관식은 아이씨 내 답인데 어이씨 잘 풀었어 왜 틀려 어이씨 뭐야 완전 생뚱맞게 답이랑 완전 거리만 멀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는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자, 이항 정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항 정리. 자, 이 항 정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항은 말 그대로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이 두 개. 그래서 항 두 개짜리 식의 전개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우리는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뭐 가볍게 처음이니까 a 플러스 b의 1제곱은 당연히 a 플러스 b예요. a 플러스 b의 2제곱은 곱셈 공식 외우고 있죠?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3제곱은 a의 3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3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원래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뭐 일부 학생들이 이 이상도 알아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른다는 가정하에 a 플러스 b의 4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인데 여러분이 뭐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단순히 외웠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정도 이제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있는 건데 각각의 이제 이걸 분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하거든요. 그래서 a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a 세제곱이거든. a 세제곱은 그러면 a 제곱 b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를 2번 b를 1번 곱하는 건데 근데 a를 2번 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죠?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 그래서 3이네. 아 그럼 a b 제곱도 결국에는 괄호 3개 중에 한 군데에서는 a를 뽑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b를 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a 뽑을 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생각. 그래서 3인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은 우선은 a의 4제곱은 그냥 쉽게 생각이 날 거야. 그럼 만약에 a의 세제곱의 b라는 항의 개수는 뭐가 될 거냐? 괄호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a를 3번 뽑고 b를 1번 뽑아야 돼. b를 어디서 뽑을 거냐? 여기서 뽑을 때, 여기서 뽑을 때, 여기서 뽑을 때, 여기서 뽑을 때, 그러니까 실제 해봐도 얼마?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맨 뒤에 이제 b의 4제곱이 있을 텐데 요 바로 앞에 a, b의 세제곱이 있을 때 이번에는 a를 1번, b를 3번 뽑을 건데 a를 어디서 뽑을 거냐? 똑같이 4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 가운데 항에는 뭐가 있냐? a의 제곱, b의 제곱. 다시 말하면 괄호 4개 중에 a를 2번, b를 2번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냐? 결국에는 a를 2번 어디서 뽑을래? 여기서요. b는 자동으로 뽑히거든요.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6이네. 그죠? 결국에는 그럼 여기 써있는 이 개수들의 의미가 조합하고 연관이 있죠. 뽑기하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땡땡땡 n제곱으로 일반화를 한 게 이항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항정리 문제는 기본 이항정리 문제는 내신에 나올 텐데 완전 땡큐. 이게 고난도로 쏠려도 그렇게 고난도스럽진 않아요. 자, 이거 어느 정도 대수 연산 좀 되시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이에요. 우선은 a의 n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a의 n-1제곱 b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a의 n-2제곱 b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가다
가다가 어쨌든 b의 n제곱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개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a의 n제곱이라는 건 여기 괄호가 a 더하기 b가 적혀있는 이 괄호가 n개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다 a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n개 중에서 몇 개 a를 뽑는다. a를 n개 중에서 몇 개 뽑는다. n개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합의 식으로 쓰시면은 nc n이네. n개 중에 n개 뽑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ncn이 얼마야? 1이잖아.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a를 관점,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n개의 괄호 중에 a를 몇 개 뽑을 거야? n개예요. 그래서 ncn. 근데 이걸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의 n제곱은 n개의 괄호 중에서 빵개 뽑는 거죠.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한 거잖아. a 기준으로 a 다 뽑은 거니까 누구 기준으로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 다 근데 책들에 여기다가 ncn 해도 되거든. 근데 책에는 대부분 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뒤에 있는 애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 쓰면 개수를 nc0을 써놔. 그냥 우리가 시작이 넘버 매기면 작은 데부터 이제 순서 매길 때 0, 1, 2, 3, 4 이렇게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으로 쓰려고 저러는 것 뿐이야. 큰 의미는 없어. 그러면은 an-1제곱 b의 개수는 b 기준으로 하자고. b 기준으로. 저런 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전혀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야? b 기준으로 하나 뽑은 거 아니야. 하나. 그죠? 뭐야? 개수가 nc 1이 되겠죠. n개의 괄호 중에 b 하나만 뽑는 거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a.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nc 2가 되겠네요. 맞아요. 얘는 b의 n제곱의 개수는 nc n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요 중간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라는 좀 일반적인 모양의 항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럼 조 때는 개수가 뭐가 되겠어요? 요 때는 개수가 nc r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b 기준으로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이런 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죠? 자, 우리는 이 전개식을 갖다가 이항정리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 못하시는 분 여기 없을 거야. 공부를 아예 안 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 맞아. 이항정리라고 하고요. 그때 이 파란색으로 썼던 애들을 아까 내가 계속 읽을 때마다 개수라 그랬잖아. 얘들이 알고 있는. 근데 이항정리에서의 개수라고 해서 이항개수라고 해요. 이름이야 그냥 이항개수. 이름인 거고. 자, 합이잖아요. 길잖아요. 줄여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시그마죠. 그럼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그럼 시그마는 뭘 알아야 돼? 일반항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땡땡땡 일반적인 모습을 찾아보자 그랬거든. 그죠? 그럼 얘는 대신 변수가 여기 지금 변하는 자리가 뭐라고 쓴 거야 내가? 일반적으로 수열에서는 시그마 변수를 K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뭐 지멋대로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변하는 자리 잘 체크해 보시면은 이런 자리거든? 이런 자리? 변수가 지금 뭐야 문자가? R이야. R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N까지지. 그리고 일반항이란 자리가 일반적인 모양의 일반항 자리가 지금 NC R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똑같이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이항 정리에서의 일반항 시그마 옆에 원래 2학년 때 확통을 하게 되면은 2학년 때 확통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요게 시기적으로 수원하고 약간 순서상으로 얘가 더 뒤다 보니까 시그마를 못 내. 2항 계수에서 2항 정리에서. 근데 얘는 다 고3이잖아. 100% 나와요. 시그마는 2항 정리에서. 2항 정리가 어쨌든 전개한 식들의 개수의 합에 대한 성질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시그마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표현을 갖다가 나온다 그래서 시그마를 또 어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이 시그마라는 거는 합을 갖다가 그냥 줄여 쓰는 기호라 그랬는데 그나마 막말로 우리가 해야 돼. 여기 뭐 미적을 하시거나 다른 분들이 수원 이후에 시그마를 다시 본 분들이 공식을 까먹을 수 있죠. 뭐 시그마 K, K제곱 이런 거. 여기서 그런 거 물론 필요는 해요. 아주 약간 필요한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시그마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줄여 쓰는 거다. 합을.
느려 쓰는 거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 이항정리의 일반항을 딸 줄 아셔야 돼요.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x의 n제곱, 얘를 10제곱, 요거의 일반항이다. 그럼 요거 일반항은 뭐가 되냐? 10cr 마이너스 2의 앞에 거에 10 마이너스 r제곱, 뒤에 거에 r제곱. 요게 일반항. 왜냐면 여기 맨날 하는 게 다 개수 문제거든? 근데 개수를 찾으시려면은 우선 일반항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상수 파트랑 문자 파트로 갖다가 좀 교환을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반항. 하나도 안 어렵죠? 처음 배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항정리가 뭐다 라는 걸 배웠고, 원래 다항정리라고 해서 혹시나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인데, 요거는 참고 여러분이 어차피 앞에서 중복조합에서 항의계수 따질 때 비스꾸리꾸리한 논리인데, 요거의 일반항은 뭐가 되냐? 요거의 일반항은 뭐가 되냐는 건데, 요거의 일반항은 그 항의 차수가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개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콤비네이션이 못 쓰고요. 변수가 3개라서 얘는 n팩, p팩, q팩, r팩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표기법이죠. 결국엔 여기서도 C 콤비네이션이 나왔던 게, 실은 니네가 여기 아까 괄호 중에서 괄호 몇 개 중에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4개 중에서 2개 고른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조합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AA, BB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변수가 2개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갖다가 4씩2라고 쓰는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콤비네이션이 되지만 다항 정리는 일반항에서 콤비네이션이 아니고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100% 안 나와요.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하면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집엔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항정리에서의 일반항의 표기법이 중요하고, 일반항의 표기법에서의 꼴을 좀 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반항 꼴. 항상 이제 여러분한테 뭐 꼴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 이항정리의 식이 있어요. 누구를 갖다가 더한 거에 몇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일반항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되겠고, 거기에서 일반항을. 반대로 일반항이 나왔을 때 그 일반항을 역추적해가지고 누구의 전개식이냐, 빠꾸로 찾는 거. 제일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의 지금 뭐 10제곱이다. 그럼 요거의 이제 일반항은 뭐가 되냐? 10cr 1의 10-r 제곱 x의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표기를 할 때는 1의 10-r 제곱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곱하기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놈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지금 느낌이 드나 모르지만 쉬워요. 전개한 일반항 쓰는 거 쉬워요. 문제는 빠꾸에서 알아내는 게 항상 조금 까다로운 거죠. 그것도 대놓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10cr 2분의 1에 10-r 제곱 곱하기 뭐 2분의 3의 r 제곱, 이런 거면은 이거는 여기다가 시그마 때려서 r은 0에서 10까지 돼 있어요. 이 값은 뭐냐? 그럼 이건 빠꾸로 누구의 전개식의 일반항, 전개식을 시그마로 나타낸 거냐를 추적을 해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비교만 해봐도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의 10제곱이죠. 뭐야? 2의 10제곱이죠. 1024야. 이러면 안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대로 있는 모양은. 모양이 뭔가 이제 변형되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항정리에서의 일반항은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냐? 보시면은
우선은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콤비네이션 C가 나와요. C가 앞에 뭐 이건 다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변수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문자 두 개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두 개. 그래가지고 얘가 몇 제곱, 얘가 몇 제곱, 거듭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항 정리의 일반항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n, r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놈이 n-r, 다른 놈이 남은 거 뒤에 거만큼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콤비네이션 나오고 하나의 거듭제곱, 누구의 거듭제곱, 누구의 거듭제곱 나오면은 아 이항 정리의 일반항인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얘랑 뒤에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같이 비교가 되는 게 이항 정리의 이 일반항의 모양하고 똑같은 게 뒤에 가시면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나와요.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식이 나오는데 걔가 얘랑 유사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같이 비교가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뒤에 가서 통계단원에 들어가시면은 이항 분포에서의 뭔가 또 식이 하나 나와요. 아직 이름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같이 콤비네이션에다가 뭐의 몇 제곱, 뭐의 몇 제곱 이런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안 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것만 딱띡 쓰고 아 쓸 줄 알아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겠고, 연습을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하는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를 갖다 살짝만 조작을 해도요. 우리가 이게 a의 n-r 제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r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a의 마이너스 r 제곱은 뭐예요? a의 r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a의 r 제곱분의 1이 1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지수 법칙하면 r로 묶여요.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해가지고 앞에 ncr이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구조적으로 쌩으로 준 거 말고 a의 n제곱 곱하기 a분의 b의 요거에 이제 r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또 하나 살짝 변형이 시그마의 변수가 r 아닙니까? 시그마의 변수가 r인데 얘는 지금 r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앞으로 빠진다고요.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봤을 때 시그마 콤비네이션 한 놈밖에 없거든. 이런 구조로도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시면서 아 지수 법칙을 써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1로 갈 때 우리가 지수 법칙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빠꾸로 여러분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얘를 갖다 이 모양으로 나타낸다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1로 가실 때 만약에 지금처럼 NCR이라면은 누군가는 n-r제곱이 있고 누군가는 r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럼 이 형태로 맞춰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얘를 저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 아, 요 자리가 이제 B에 이게 다시 지수법칙 거꾸로 역순으로 들어가고 그럼 얘는 다시 A의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고, 아 그래서 여기가 B 자리가 되고 얘랑 다시 얘가 들어와 가지고 얘는 들락날락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수법칙 이렇게 바뀐다. 그냥 의미 없이 써버리면 의미 없어지는 거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시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의 10제곱입니다. 시그마로 나타내시면 시그마 r은 0에서 10까지 2의 10-r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아니 3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난한 이항정리 전개식을 시그마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바꿔 써보시면은 아까 했다시피 2의 10제곱 앞으로 빠지겠죠? 시그마 r은 0에서 10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 3의 r제곱 2분의 3의 r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3이 왜 써있어? 2분의 3의 r제곱 계산하라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하나씩 다 계산 더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죠? 가서 답 뭐야? 5의 10제곱 물론 5의 10제곱 계산 못하죠.
당연히 보기상에서 있든가 저대로 그냥 써야지 답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단원 자체가 이렇게 대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경우의 수적인 느낌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우의 수 그냥 생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점수 받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가지고 조작하는 연습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했어요.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우리 책에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있는 내용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매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세요. 필요한 내용들은 복습하면서 좀 필기 좀 하시고 그 저기 다항 정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알아둘 사람 알아두세요. 하트는 뭐야? 자, 됐고요.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자,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파스칼의 삼각형.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보시다시피 그 이항 정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이잖아요. n에다가 0, 1, 2, 3 땡땡땡 넣어요. 계산을 해요. 개수들만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 개수를 갖다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첫째 줄이 a 플러스 b의 0제곱 개수. 0제곱 1이죠? 이거는 이제 모양 맞추려고 만들었다 하시면 되고, 얘는 a 플러스 b의 1제곱 2제곱 맞지? 3제곱 개수만 쓴 거야. 여기까지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4제곱 아까 봤잖아. 1, 4, 6, 4, 1 이런 거. 이제 5제곱도 이런 게 좀 보이잖아. 여기 1이고 이거 뭐겠어? 5C 1이고 5C 2고 5C 3이고 5C 4고 5C 5일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값들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수치로 써놓으면은 초등학교 배경지식 파스칼 삼각형이고, 요걸 이제 조합기호로 쓰면 이제 확통 파스칼 삼각형이 이렇게 이항 정리의 개수들만 따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여기서 뭔가 나타나는 성질들이 좀 많아. 지금도 이런 거를 막 연구하고 찾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성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성질, 우선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관계식은 두 가지. 첫 시간에 했습니다. 조합의 관계식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합의 대칭성식이 있다 그랬죠. NCR은 뭐랑 같다? NC n-r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가운데 선 찍으시면은 좌우 대칭이에요. 3C1, 3C2, 4C1, 4C3, 5C1, 5C4, 5C, 5C3. 그죠? 대칭성.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더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NCR이랑 NCR 플러스 1이랑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지네. 아직 안 외워서. 그죠? 하나로 만드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 가르친 거 NCR을 갖다가 콤비네이션 두 개로 찢으면은 앞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씩 준다. 그리고 뒤에는 아무도 몰라? 얘 하나, 얘보다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얘보다 작은 거 하나, 얘 하나.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윗줄에 있는 애 두 개, 임의의 윗줄에 이웃한 두 개를 갖다 더하게 되면 5C, 5C3이잖아. 앞에 똑같지? 저 뒤에 R이에요. 앞에 똑같지? 뭐라고요? R이 저 뒤에. 앞에 똑같죠? 뒤에 1 차이 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합쳐져요. 앞에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5C, 5C3 더하면 뭐 돼요? 6C 큰 거 따라가서 3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초딩들이 숫자 써있는 거를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규칙성,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밑에 거요. 이거거든?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밑에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왜 되는지를 아는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자, 조합의 항등식으로 아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웃긴 게 이 식을 못 외우고 못 되는 애들도 있어. 못 외워. 이거 대라 그러면 야 NCR 쪼개봐. 못 쪼개. 안 외웠는데요. 근데 이거는 잘해. 이거는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이렇게 가려놓고 이런 데 가려놓고 야 여기 7 자
여기 7C3, 7C4 밑에는 그럼 뭐야? 8C4요. 이거는 되게 잘해. 얘는 뭐 되었댔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마치 도함수의 정의는 모르지만 미분은 할 줄 아는 그런 대표적인 성질 두 가지 나타나는 거. 파스칼 삼각형 나타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두 가지고요. 자, 성질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만 알아두겠습니다. 세 가지. 우선 하나는 뭐냐?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 놓여 있을 때 양쪽에 변이 있어요. 이렇게 밑변을 제외한 두 변이 있는데 한쪽 변의 끝점에서 이렇게 쭉 가요. 대각선으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면은 내가 지금 한쪽 변의 끝점에서 쭉 간 애를 더하잖아요. 그럼 얘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더하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꺾은 얘랑 같아요. 마지막. 여기 참고로 9C6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2C형, 2C형, 3C1, 4C, 5C3, 6C4, 7C5, 8C6까지 다 더하면은 9C6하고 같습니다. 왜냐? 보시면 얘랑 같죠? 그죠? 같잖아. 1이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다 1 아니야 가생이는. 그럼 얘 대신에 얘로 바꿔도 되죠? 근데 얘랑 더할 거니까 얘랑 더하면 되죠. 그럼 뭐로 가요? 얘로 가죠. 그럼 다시 얘랑 더하면 얘로 가죠. 얘랑 더하면 얘로 가죠. 얘랑 더하면 얘로 가죠. 얘랑 더하면 얘로 가죠. 다시 얘랑 얘로 가겠네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질이 맞아떨어집니다. 대신 심플하죠. 쭉 가다가 꺾기만 하면 돼요. 꺾을 수 있는 방향이 이쪽밖에 없어요. 그죠? 꺾을 수 있는 방향이 이쪽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게 하나. 두 번째는 반대로 이쪽 변에서도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내리다가 이만큼 갔잖아? 거기까지 더하면은 요로 꺾은 애랑 같아요. 그러니까 2C, 2부터 3C, 4C, 5C, 6C, 7C, 8C, 9C까지 더하면 마지막에 1로 찍 꺾으면 10C3 값이 나옵니다. 더한 게 실제로 같아요. 왜 같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잖아 어차피. 그죠? 얘가 얘랑 같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더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더하면 얘잖아.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랑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구조적인 특징을 하셔야 돼요. 구조적인 특징. 빨간색 대각선, 파란색 대각선의 차이점이 뭐냐? 빨간색 대각선. 당연히 우선 시작이 이쪽 변입니다. 그죠? 근데 진행되는, 더해지는 콤비네이션들의 규칙을 잘 보시면은 앞에도 커지고 뒤에도 커져요. 일식. 왜? 얘가 이쪽 대각선으로 내려가지 않냐?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상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는 무조건 커져요. 줄이 바뀌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항이 전개된 다음 항이 나오니까 뒤에가 커져요. 그러면 이쪽 대각선으로 가면 둘 다 커지는 거죠. 쳐다봐도 그렇고. 이쪽 대각선으로 가면은 앞에만 커지겠죠. 뒤에는 정해져 있고, 뒤에는 고정돼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 2C, 3C, 4C, 5C 그렇잖아. 이거를 니네가 왜 알아야 되냐? 당연히 알아야지 이 성질을 써먹을 거란 말이야. 어떤 콤비네이션의 합이 쭉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성질을 써먹어야 되느냐? 그거를 보시려면은 첫 번째는 우선 스타트가 1이야. 스타트가 1이라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NC0꼴, 하나는 NCN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NC0꼴은 여러분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느 쪽 변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이쪽 변입니다. NC0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1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준으로 1로 내려가니까 앞뒤가 다 커져야 돼요. 그러한 구조가 나오면은 이 성질을 쓸 수 있다. 그럼 마지막 거에서 꺾기만 하면 돼. 마지막 거에서. 반대로 파스칼 삼각형 이쪽 변은 NCN꼴. 이렇게 내려가 니네가 봤을 때.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앞에만 커져야 돼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림을 살짝 힌트를 줄 거야. 이렇게 있어요. 파스칼 삼각형이.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걸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럼 스타트가 뭐야? NC0이죠.
그죠? 하나 다음 거는 뭐야? 일로 내려가잖아. 앞뒤가 다 커져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이 n 더하기 rc r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이 여기야. 어디로 꺾어? 1로 꺾어. 근데 절로 꺾으면은 그 다음에 값이 여기서 절로 꺾으면 누가 돼? 앞에는 하나가 커지고 그대로. 뒤에는 그대로가 되겠죠. 어차피 수식으로 외워야 될까요? 아무 의미 없죠. 수식으로 외워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럼 반대로 정삼각형에서 이쪽에서 출발하는 애는 NC N꼴. 근데 얘는 1로 내려가는 거니까 앞에만 커져요. N 플러스 1CN N 플러스 2CN 땡땡땡 N 플러스 RCN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1로 꺾어야 돼요. 절로 꺾는 되는 거는 오른쪽 대각선방향인데 이 말은 잘 쓰진 않을 텐데 참고로 우리가 대각선 이쪽 대각선을 갖다가 어디서 들으나 내가 주대각선이라 그러는데 들어본 적 있나? 주대각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쪽 대각선 저쪽 대각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뭐가 돼요? 1로 내려가니까 앞에 거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진다고.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 정리를 갖다가 이러한 성질 이러한 공식 아닌 공식을 갖다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모양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하키채처럼 생겼죠. 하키채를 못 봐서 그래 내가. 골프채도 괜찮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합니다. 하키스틱 공식. 하키스틱이라고 불러요. 하키스틱. 하키스틱은 두 가지. 일로 내려가는 거 저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하키스틱을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문제 보시겠지만 하키스틱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와 이거 대부분의 확통한 애들이 하키스틱을 다 아느냐? 어지간하면 알긴 하거든 공부한 애들은. 근데 예를 들어 한 3등급 밑에 간 애들은 몰라. 그럼 걔네들은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 틀리냐? 안 그래요. 다 계산한다. 하나씩 다 계산해요. 물론 그게 더해지는 게 한 2천 몇 가지가 못하겠죠. 포기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한 20개 나오잖아. 다 해. 하나씩 다 한다고 계산을. 그리고 다 더해. 그리고 맞춰. 아무튼 그래서 나는 하키스틱을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정삼각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제일 원초적인 조작은 하키스틱 이런 거죠. 얘 하나 지워주는 거죠. 스타트 없애는 거죠. 그러면 줬다 빼면 되죠. 줬다가 빼시면 될 거예요 다시. 그죠? 이런 조작들을.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성질 중에 하키스틱 하나.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질문 있어요? 없어. 자 그러면은 내려와서 다시. 이제 그럼 하키채는 다 배운 거예요? 하키채는 다 외웠고. 학교에 하키 부는 학교 있나? 없죠. 다음은 요 이제 가로줄로 이렇게 싹 더하잖아요. 이렇게 싹 더해요. 이렇게 더하시면은 예를 들어 지금 6인데 시작했는데 60, 61, 62, 63, 64, 65, 66. 그러니까 6개 중에 빤개 6개 중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다 더한 거지. 고르는 경우를. 이게 뭐야, 니네가? 이제 집합할 때 한번 다 했어. 집합할 때 했어. 우리가 원소가 6개짜리 집합이 있어. 1, 2, 3, 4, 5, 6. 부분 집합 몇 개예요? 모르냐? 2의 6. 집에 가 진짜 2의 6제곱이거든? 근데 그 부분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보라 그래. 그때 써보라 그럴 때 어떻게 써보라고 하냐면은 기준을 갖고 쓰라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야?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빤 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다섯 개인 거, 여섯 개인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원소가 빤 개인 거는 공집합밖에 없죠. 하나. 근데 예를 들어 원소가 두 개인 거는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6시 2겠죠. 결국에 6시 0, 1, 2, 3, 4, 5, 6 싹 다 더하면 뭐야? 2의 6제곱이야. 부분 집합의 개수 개념으로. 그러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가로줄로 더하시게 되면 n번째 줄을 더하시게 되면은 그 합은 뭐가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 이거죠. 된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부분 집합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거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쟤를 뭘로 알아두셔야 되냐? 쟤를 갖다가 이항정리의 전개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를 많이 전개해 보셔야 되냐면은 요거를 많이 전개해 보셔야 돼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자, 시작은 nc 0 1에 n-1에 지금 n-0제곱 곱하기 지금 x의 0제곱이죠? 그죠? 써야 돼. 자, 1에 n-0제곱 x의 0제곱이죠? 아무튼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여기야만? 1이잖아? 그죠? 생략. nc1. X. 니네 저기 시그마를 알죠? 자, 미안. 시그마 먼저 써줄게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일반항 못 되겠어요. 일반항. 1에 ncr에 1에 n-r 곱하기 x의 r제곱이죠. 이 어차피 뭐예요? 1이죠. 일반항 뭐 돼요? ncr 곱하기 x의 r제곱이지? 그러면 이제 저거 써줬으니까 좀 바로 불러도 되겠죠. nc1 곱하기 뭐야? x. nc2 곱하기 x의 제곱. 맞아요? 땡땡땡. ncn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자, 여기 x에다가 0 대입해봐, x에다가 1 대입해봐요. 1. 좌변 얼마예요? 2의 n제곱. 우변 뭐 나와요? nc0, nc1, nc2. 싹 다 더한 거 나오죠? 그죠? 왜 고1 때 이런 거 수치 대입할 때 여기다 1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넣어봐요? 2. 에? 뭐 넣는다고요? 2 넣는다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으시면 얼마 돼요? 빵 돼요. 여기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그러니까 풀마 바뀌어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고1 때 뭐야? 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영. 둘이 곱해요. 뭘 곱하기는 진짜 네. 둘이 한번 더해보죠. 네. 둘이 더하면 우변에 뭐만 남아? 하첨자가 짝수만 남잖아. 그러면 짝수가 몇 세트 남아? 암산해. 그냥 몇 세트 남아? 2세트 남죠. 좌변은 더하면 뭐야? 2의 n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nc0, nc2, nc4 땡땡땡 이렇게 짝수만 더하면은 2의 n-1제곱 되겠죠. 나눠 때문에. 근데 그러면 nc1 홀수만 더하는 똑같겠죠. 왜? 반 가져왔잖아. 전체 중에 반. 나머지 반이겠지. 연립해봐도 알겠지만. 기본식인데 기본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이런 데다가 얘가 지금 짝수와 첨자에서 여기가 이제 다 플러스인데 짝수와 첨자인데 여기가 이제 풀마 바뀌는 거,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풀마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항 정리에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이항 정리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항계수의 값들 싹 다 더한 거, 풀마 더한 거, 짝수 하첨자만 더한 거, 홀수 하첨자만 더한 거,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 정도는. 근데 어쨌든 요놈에 대한 전개식 많이 써버릇하시고, 일반항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얘를 갖다 양변을 미분을 해요. 얘네 1 플러스 x의 n-1제곱. 쟤는 지워지죠. 첫 번째 항은. 남은 게 그럼 쟤는 뭐야? nc1 그죠? 더하기 2 내려오죠? 2 nc2 x죠. 그렇게 가요? 땡땡땡. 마지막 항은 뭐가 되냐? n 내려오고 nc n x의 n-1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해봐요. n 곱하기 2의 n-1제곱은 뭐 돼요?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4 곱하기 nc4 땡땡땡이 되겠지. 뭐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쓰겠습니다. 얘를 시그마 처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r은 1에서 n까지 뭐라고 쓰면 돼요? R 곱하기 잘 보시면 r 곱하기 NC요. nc r이 돼요. 뭐가?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이렇게 되잖아 일반항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값을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가 되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지금 이거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갖다 양미 방법. 미분을 했으니까 뭐 도하겠어? 적분도 하겠죠. 당연히 적분식도 하나 있을 거고. 안 어려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별로 잘 내지도 않아. 미분만 하면 끝이게 돼. 자, 문제는 여러분이 첫 시간에 얘를 봤죠. R 곱하기 NCR이 뭐랑 같다. 이걸 봤어요. 뭐야? P NPR 놀고 있네. 찍지 마. 이씨. 첫 시간에 NC 복수 프린트 하면서 NC R 마이너스 찍지 마. 맞잖아요. 맞기는 그래도 맞는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하는데 이게 니네가 시그마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뭐야? 변수가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그마 처리를 못해. 할 줄 모르거든. 그럼 여기 변수를 갖다가 좀 처리를 한쪽으로 없애면 되거든. 여기만 변수가 사라져도 그냥 할만해. C만 더하면 되니까 콤비네이션만. 에? 여기 있는 변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뭡니까? 됐어. 하지마. N 곱하기 궁금한 500원. 자, N 그래서 마이너스 1 첫 C 시간에 했던 얼마? 청소부 있죠. 청소부 기억나요? 청소부. N 곱하기 청소부. 청소부. 다시 n 곱하기 사용하지 마시고요. 청소부를 기억하시는 분은 얘를 바꿀 수 있을 거고. 청소부를 기억하시는 분. 얘를 바꿔주시면은 n에다가 n-1c r-1이 될 거고. 그럼 n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죠. 이제는 c만 남았죠. 시그마 c. 그잖아. 콤비네이션만 더하면 되잖아. 근데 콤비네이션을 더할 건데 잘 보니까 여기다가 1부터 넣어봐. 뭐야? nc 빵. n 플러스 nc 빵. nc 빵이 아니죠. 뭐야? n-1c 빵. n-1c 2? 1?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 쭉 어디까지? 끝까지 가거든요. nc 빵부터 뒤에가 하나씩 늘어나요. nc 빵부터. nc 빵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n-1에서 r 이건 어차피 그거 할 필요가 없구나. 미안. 이거 파스칼이 아니었네요. 미안. 그래서 얘 다 더하시면 이거 뭐예요? n-1c 빵부터 n-1까지 싹 다 더하시면 그게 뭐야? 2A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당장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쨌든 뭐 다음 시간이죠. 요 정도 이렇게 이항계수에서 요 정도 내용들의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고3이다 보니까 이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 거 하나 적분한 거 하나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딴 게 어려워요. 문제는 몇 개는 좀 풀어줘야 되니까 쭉 넘어가서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쉬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그 셀프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이런 거 공식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빠르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 예제 몇 개 있죠? 여기 없는 게 없을 텐데 아마. 몇 개 있냐? 그래, 조준하고 이런 거 하세요. 자, 1번. 자, 대전형적인 내신 문제. 뭐 일반고는 이런 거 하나씩 꼭 낼 거고. 요거의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일반항을 씁니다. 먼저 일반항을 써요. 자, OCR. 앞에 거 O-R제곱. 뒤에 거 R제곱. 일반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다 앞으로 빼고 문자는 뒤로 좀 뺍니다. 그래서 OCR 앞에 3의 O-R제곱 앞에 마이너스 2의 R제곱까지 상수, 계수 파트 다 앞으로 빼내고 문자가 X의 O-R제곱 Y의 R제곱이 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하시면 x제곱 y 3제곱이니까 r이 얼마? 3이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답이잖아요? 5c3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너무 쉽죠? 그죠? 일반항 쓰실 때 똑바로만 쓰세요. 이런 거 마이너스 지 마음대로 빼먹지 마시고. 오케이?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여기는 점수 받칩니다. 개수는. 2번에 자 분수 형태 있어요. 똑같이 갑니다. 어쨌든 자 7cr 하시고 앞에 거 2x 제곱에 7-r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차수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지수 형태를 바꿀 거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미리 쓰셔도 돼요. 근데 그냥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자 숫자 7cr 빠지고요, 2에 7-r 제곱 빠지고요, x에 7이 14 빼기 2r 예 마이너스 r, 그래서 14 빼기 3r. 그랬을 때 x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r이 얼마? 5. 여기다가 r에다가 5 대입하시면 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꼭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수 파트하고 문자 파트하고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기본 계수 문제 너무 쉽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에 똑같은 건데 이제 항이 2개 곱해지는 부분이 괄호가 2개짜리 1번 얘 2개니까 2개를 각각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의 일반항은 5cr 2x의 5-r 제곱 그 다음에 1의 r 제곱이고, 자 뒤에 거는 6cr을 한번 썼으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x의 6-s 제곱 2의 s 제곱 이렇게 돼요. 일반항끼리 곱해서 결국엔 전체 일반항의 일반항이 나올 텐데 이 주어진 곱해진 식의 일반항이 얘와 얘의 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수하고 문자하고 부분을 해주시면 5cr 2의 5-r 제곱 6cs 2의 s제곱까지 쓰고, 자 x는 차수가 저기 5-r이 있었고요, 저기 6-s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11-의 r 더하기 s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단순 계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더니 지금 뭘 구하래요? x의 계수를 구하래요. x의 계수를 구하려면 얘가 지금 1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r 플러스 s가 얼마? 10 되면 됩니다. 10. 그죠? 근데 우리가 r이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5cr이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요. s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 조건을 충족한 애들로 나머지는 그냥 다 뒤지면 됩니다. 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큰 애 기준으로 봤을 때 s가 6이 하니까 s가 6이면 r 얼마? 4죠. s가 5면 r 얼마? 5죠. 근데 s가 4가 되면은 r이 6이 되니까 무슨 여기서부터 안 되겠죠. 그럼 두 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는 요 형태나 요 형태가 내가 아까 많이 연습하라 그런 1 플러스 x의 n제곱꼴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일반항을 쓰라 그러면은 5cr 하고 그냥 2x의 r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긴 합니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항상 앞에 거를 갖다가 뭐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항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앞에는 거듭제곱이 없고 얘만 거듭제곱이에요. 그 말은 앞에 거는 내비두고 뒤에 것만 일반항을 잡아주시게 되면 얘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5cr x의 r제곱 이렇게 바로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x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가 x제곱하고 곱할 땐 얘가 상수항이 와야 돼요. 앞에가 마이너스 2x랑 곱할 때는 얘가 1차가 와야 되고요. 앞에가 3이랑 곱할 땐 얘가 2차가 와야 돼요. 분류를 해 놓으시고 얘가 상수가 되려면 r이 얼마? 0이에요. 5c 0이죠. 그럼 그때 개수는 1입니다. 그죠? 얘가 1차가 되려면 r이 1이에요. 그럼 그때 개수는 얘가 지금 5c 1이니까 곱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쭉 더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밖에 종친 것 같은데, 자. 집에 가서 샷 하시는 분 누구 있지? 놓쳐도 내 탓은 아닙니다. 자, 이씨 영이고요. 자, 아니, 빨리 챙기세요. 차 타시는 분은 챙기고 있어요. 아니, 차 안 타시는 분은 아니, 수업을 더 하겠다는 건 아니야. 인상 피고, 자, 2C 0부터 3C 1, 4C 쭉 가는 거거든? 콤비네이션을 많이 더하잖아. 그럼 요게 하키스틱인가 충분히 의심해 볼 법하고, 2C 0은 여기 그림 그려졌어요. 여기서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내려가려면 앞에 커지고 뒤에 커져야 되거든? 맞냐? 맞아. 기본적으로 콤비네이션이 많이 더해지는 거는 하키스틱을 쓰라는 의도야. 그러니까 쭉 가. 마지막이 뭐야 여기가? 20C 18이야. 어디로 꺾어? 1로 꺾어. 그럼 1로 꺾으면 뭐만 커져? 앞에만 커져. 이건 여러분이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바로바로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쪽은 둘 다. 이쪽은 앞에만. 이 생각. 하키스틱을 하시면 좋겠고. 먼저 가요. 아니 먼저 가요. 차 타야 되니까. 이거 한 문제만 더 불 끝낼 건데 우리 그래도 혹시나 차는 놓치면 안 되니까. 되게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진짜. 택시 잡아주세요. 아니요 저기 택시를 잡아주진 않고요. 택시 해주시면 빨리 나가. 자얘 1번에 이거 싹 더하면 뭐예요? NC형, NC1, NC2부터 NCN까지 다 더한 거니까 2의 n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수원 문제예요. 수원 문제. 그 다음에 2번은 49C 0, 1, 2, 3, 4, 24까지예요. 이건 우리가 배운 게 없죠. 우리가 배운 거는 49 콤비네이션 쭉 다 더한 건데 얘는 하키스틱은 아니야. 우선 왜? 앞에가 고정돼 있고 뒤에만 커지거든? 이런 건 없어. 그럼 이항계수의 성질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자니까 짝수만 더한 것도 아니고 홀수만 더한 것도 아니야.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홀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질인데 홀수에서 사이즈가 좀 크니까 줄여서 보시면은 한 9까지만 보면은요 9C0, 9C1, 9C2, 9C3, 9C4까지 쓰고요. 자 9C5, 9C6, 9C7, 9C8, 99예요.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하시면? 다 더하면 2의 9제곱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줄 맞춰 쓴 거 잘 보시면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어때요? 대칭성으로 똑같죠? 나누기 2죠. 49시 0부터 49시 24면은 절반입니다. 이 다음 게 뭐야? 49시 25 아니야? 걔랑 얘가 대칭이잖아. 절반이야. 얼마야? 2의 49제곱의 절반.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 어차피 내가 나 때문에 아니야. 빨리 가. 난 몰라. 자, 마지막은 그 짝수와 첨자만 싹 다 더한 거니까 짝수와 첨자만 더하면은 2의 23제곱에 얼마? 절반 들어가시면 되겠죠?